여러분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곤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코스피가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라는 내용의 기사죠. 코스피 낙폭 줄여 2110선 지켜. 뭐 그냥 매일같이 나오는 경제란에 있는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평범한 기사인데 댓글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는 사기다. 개인들은 공매도 때문에 탈탈 털린다. 공매도 폐지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매도가 뭔지는 몰라도 공매도란 얘기 자체가 기사에 없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먼저 이 일반적인 주식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주식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의 주식이 오를 것 같을 때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실제로 그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면 매도를 해서 차익만큼의 이득을 보는 구조이죠.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주식 투자 방법인데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려갈 때 수익을 얻는 방법은 없을까? 난 이 회사가 진짜 주식 가격이 진짜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이걸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삼성전자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데 일단 파는 거예요. 일단 팔아서 마이너스 한 주를 보유한 다음에 나중에 4만원으로 내려가면 매수를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5만원에 팔았다가 4만원에 샀으니까 만원의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매도입니다. 없는 주식을 판다는 뜻이죠. 없는 주식을 팔아서 공매도를 하면 이제 나중에 주식 가치가 내려갔을 때 싼 값에 사서 그 차익만큼을 챙길 수가 있는 구조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없는 주식을 팔아서 마이너스 한 주를 보유하는 게 말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매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대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차익 공매도라고 해서 삼성전자 주식이 예를 들어 내릴 것 같다 하면 어디서 주식을 빌려오는 거죠. 빌려와서 매도를 한 다음에 나중에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 매수를 해서 이 빌려온 주식을 갚으면 매도한 금액과 매수한 금액의 차이만큼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차익 공매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매도 기법을 알았으면 이제 공매도를 활용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죠. 기존에는 이제 이 회사의 주식 가치가 오를 것 같으면 매수를 해서 나중에 비싸게 파는 전략을 취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매도를 한다면 한 가지 전략을 더 취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주식의 가치가 내릴 것 같다 하면 공매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주식 가치가 실제로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매도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손익 구조가 일반적인 투자와는 반대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일반적인 투자 과정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을 예를 들어 매수를 했다 하면 10배가 가격이 상승해서 50만원이 됐으면 5만원을 투자했는데 45만원이나 이득을 볼 수가 있죠. 반대로 10배가 하락했다 10분의 1 토막이 났으면 5만원짜리 주식이 5천원이 됐으니까 4만 5천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이득은 무한정 볼 수 있지만 손해는 딱 내가 투자한 5만원어치만 보게 된다. 5만원보다 더 손해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이 공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이 구조가 반대가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매도는 하락에 베팅하는 거니까 주식 가치가 하락해야지 수익을 얻게 되죠. 그래서 5만원에 팔았다가 예를 들어 10분의 1 토막이 나서 5천원이 됐다 하면 4만 5천원의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예상과는 달리 10배 상승해서 50만원이 됐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나는 주식을 빌려서 팔았는데 5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주고 다시 사서 갚아야 하는 입장이 된 거죠. 따라서 45만원이나 손해를 보게 됩니다. 5만원을 팔았는데 45만원의 손해가 났으니까 손해가 엄청나게 많이 난 거죠. 이와 같이 공매도는 손해가 얼마가 날지 모르는 무한정 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 공매도를 할 때는 신용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투자회사에서는 주식 빌려주는 기관이 어딘지는 몰라도 여기다가 주식을 빌려달라고 하면 기꺼이 이 기관에서는 주식을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대여 수수료를 받을 거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뭣도 없는 개인이 와가지고 주식을 빌려달라고 하면 주식 빌려주는 기관에서는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듯이 공매도는 얼마가 손해가 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만약에 공매도를 했다가 주식이 떡상을 했을 때 이거를 과연 되사가지고 우리한테 갚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인들은 실질적으로 공매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아마 공매도가 그래서 왜 문제인데 왜 불공평하고 개인들만 죽이고 이런 건지에 대해서는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요.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공매도가 개인들에게 왜 이런 박탈감을 안겨주는가, 그리고 이러한 개인들의 원성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